없으니 유튜브 블로그 못하겠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블로그를 많이 만드는 방법 가르쳐 드릴 건데요. 티스토리는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블로그 한 계정으로 한 번만 딱 사용할 수 있고 5개 블로그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께 카카오 계정 자체를 많이 만드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그 결과 블로그가 엄청 많아지니까 한두 개 블로그 적품질 당했다고 해서 문제되지 않죠. 왜? 우리 뒤에는 블로그가 무한으로 더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카카오 계정 많이 만드는 방법 배워볼게요. 카카오 계정을 많이 만들려면 가장 먼저 우리는 구글 계정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구글 메일을 먼저 만들고 그 결과 카카오 계정을 생성을 한 다음에 티스토리 계정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구글에 들어와서요, 오른쪽에 보시면 로고 보이죠? 저는 아베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다른 계정 추가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른 계정 사용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계정 만들기 클릭해주세요. 본인 계정이겠죠. 이름은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진행하세요. 저는 홍길동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생년월일은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데 미성년자만 아니게끔 넣으시면 됩니다. 성별도 아무거나, 저는 그래도 남성이니까 이렇게. 다음, 내 지메일 주소 여러분이 원하는 걸로 넣으시면 돼요. 아로스 렉처 20 몇 년도로 할까요? 2030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다음, 비밀번호도 입력해주세요. 복구 이메일, 그러니까 혹시라도 비밀번호 잊어버렸을 때 필요한 건데 저도 이거 입력해보겠습니다. 건너뛰기도 있네요. 건너뛰기 넣어주세요. 그리고 전화번호 추가, 여러분 핸드폰 번호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건너뛰기 나중에 이 메일을 사용해서 로그인할 수 있대요. 다음, 맨 밑으로 내려서 동의 계정 만들기. 그러면 이제 구글 메일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티스토리로 가볼게요. 오른쪽에 시작하기 버튼 클릭합니다. 그리고 카카오 계정 로그인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회원가입 버튼 보이시죠? 클릭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이메일을 만들었잖아요. 이메일 있습니다. 모두 동의해주세요. 선택 이런 건 다 빼버리고요. 동의. 그리고 이곳에 우리의 이메일 바로 뭐였죠? 방금 만들었던 거 아로스 렉처 2030 gmail.com 다음 눌러주세요. 인증 요청 버튼도 클릭해야겠네요. 그리고 여러분 지메일로 이제 인증 메일이 갔을 거예요. 확인하러 가볼게요. 이메일 왔죠? 클릭합니다. 그럼 이곳에서 가르쳐 준 거 그대로 갖다가 넣으면 끝납니다. 인증번호 입력, 그리고 나서 다음 눌러주세요. 이제 여러분의 비밀번호 지정해서 넣어주세요. 저도 빠르게 넣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닉네임 뭘로 할까요? 저는 아로스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시작하기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티스토리 처음 가입할 때 나왔던 화면 보이죠? 티스토리 약간 다음 누르고 블로그 이름 누르고, 예를 들어서 아로스 렉처 2030 해볼게요. 그리고 닉네임도 아로스 2030 넣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다음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이 처음 할 때 했던 모든 화면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 중에서 아무 스킨이나 하나 클릭해 보겠습니다. 매거진 스킨 적용해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회원 가입이 완료가 됐고 이제 블로그 시작하기 버튼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쉽게 블로그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이 과정을 계속 거치면 블로그를 무한으로 만들 수 있어요. 왜? 구글 메일을 무한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한꺼번에 구글 메일을 많이 만들면 안 돼요. 많아야 하루에 한 개씩만 만들어주세요. 왜 그러냐면 한꺼번에 구글 메일 너무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면 구글이 이상함을 감지한 다음에 더 이상 메일 못 만들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개씩만 구글 메일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구글 계정 한 개에 블로그 5개씩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다음 시간엔 1초 만에 애드센스 승인 받는 하위 배웠어요. 오늘 강의를 듣기 전에 여러분께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애드센스 승인 받은 블로그 계정 말고 이전 강의에서 배운 내용대로 새로 만든 계정에서 최적화 블로그 5개 더 만들어주세요. 지금 제 화면에서 보자면 블로그 계정을 한 개만 하는 게 아니라 4개 더 만들라는 말인 거죠. 아마 여러분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다는 것은 거의 초창기 초보자일 텐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최적화는 확률이라고. 여러분이 최적화 블로그 5개 하는 것보다 10개 하는 게 훨씬 최적화될 확률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최적화 블로그 준비는 최소로 10개 이상 해주시면 좋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최적화된 블로그에 애드센스 광고를 어떻게 개발하는지 해요. 원래 정석대로 한다면 블로그 5개 운영하면 애드센스 승인 5번 다 받아야 돼요. 엄청 비효율적이죠? 승인 받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5개 받으려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1초 만에 애드센스 승인 받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고 따라오신다면 모두 가비아에서 도메인 구매하셨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티스토리 도메인 그대로 승인 받았어요 라고 하시는 분 있죠? 그러면 그분들은 가비아에서 도메인 구매하셔서 승인 받았던 티스토리 도메인에 덧입히고 다시 승인 받아주세요. 도메인이 있어야지만 오늘 강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구매하는 방법은 애드센스 승인 강의에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인원 강의 지원자들에게는 제가 구글 공략 강의도 선물로 드리고, 이 구글 공략 강의에서는 승인을 받을 때 티스토리 도메인으로 승인을 받으라고 했고요. 올인원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비아 도메인을 진행하라고 했었어요. 그 이유가 여기서 밝혀집니다. 지금부터 가비아 도메인으로 애드센스 승인 받아야 되는 이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헷갈릴까봐 말씀드리자면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동일한 블로그에서 어떻게 티스토리도 승인받고 가비아도 승인받아? 이게 아니라 구글 공략 강의에서는 티스토리 도메인으로 이용을 하는 거고요. 올인원 강의에서는 가비아 도메인으로 따로따로 운영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비아에서 어떻게 하위 도메인을 진행을 하느냐, 가장 먼저 가비아 하위 도메인을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티스토리 도메인에 연결할 거예요. 하위 도메인이 뭔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구매한 도메인이 만약에 aroslecture.com이에요. 저는 그냥 aros.com이라고 말할게요. 그러면 하위 도메인은 aros.com 앞에 1, 2, anything, aros 뭐 새로운 단어가 붙어서 있는 내용들, 빨간 밑줄 친 거 보이시죠? aros.com 앞에 뭐가 붙어 있으면 다 하위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위 도메인을 우리가 개설한 블로그에 부착만 해도 광고가 게재되는 거죠. 그럼 가비아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이 가비아 로그인을 하고 나서요, 마이 가비아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단에 내리시면 DNS 관리 툴 보이시죠?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구매한 가비아 메인 도메인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설정, 오른쪽에 보시면 설정 보이죠?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시면 돼요. 여기 DNS 설정 보이시죠? 레코드 수정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이곳에 레코드 추가를 누를 겁니다. 맨 왼쪽에 A로 보이죠? 이거를 C네임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나서 값 위치에는요, 맨 위에 보면 호스트 티스토리 IO 닷점 있죠? 이거를 다 복사를 한 다음에 컨트롤 V로 넣어주세요. 주의해야 될 점은 뒤에 온점도 있으니까 이것도 꼭 지켜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TTL 값 맨 위에 1800이라고 써 있으니까 저도 1800으로 넣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위 도메인 이름 뭐로 진행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말이냐면 하위 도메인 맨 앞에 빨간색을 뭐로 하고 싶냐라는 말이에요. 숫자로 하기보다 영어로 하는 게 더 좋아요. 저는 aros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원하는 거 아무거나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aros라고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확인 눌러줍니다. 그리고 저장 완료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이 하위 도메인 이름이 뭘까요? 퀴즈입니다. 메인 도메인은 abexsite.com이고 맨 앞에 뭐가 붙어요? 그렇죠. 여기 aros가 붙는 거예요. 그럼 하위 도메인은 aros.abexsite.com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거를 티스토리 블로그에다가 연결시켜야 됩니다. 지금부터 진행해 볼게요. 혹시 또 까먹으셨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하위 도메인 뭐였죠? aros.abexsite.com. 이거를 티스토리로 갑니다. 오른쪽에 톱니바퀴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관리자 모드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비아 도메인 한 번씩 다 넣어보셨으니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스크롤 쭉 내려서 관리의 블로그. 그리고 또 스크롤 쭉 내리세요. 개인 도메인 설정에서 여러분이 옛날에 가비아 도메인 넣어서 애드센스 승인 받았었잖아요. 여기에 도메인 연결하기 클릭하고 이제 이곳에 aros.abexsite.com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abexsite.com으로 애드센스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하위 도메인 넣은 이 도메인만 넣어도요, 변경사항 저장, 이제 애드센스 광고가 부착됩니다. 이렇게 1초 만에 애드센스 승인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옛날에 애드센스 승인 받으려면 글 쓰고 힘들었던 그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드센스 빠르게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하위 블로그까지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무적입니다. 왜 그러냐? 내 하위 블로그가 저품질 당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 이제 저품질 당했으니까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블로그가 저품질 당한 거지 도메인은 저품질 당한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건데 이거 이해 못하시는 제자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거니까 집중 딱 해서 보셔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애드센스를 승인 받았던 도메인이 뭐였어요? aros.com이었잖아요. 그리고 하위 도메인도 1aros.com, 뭐 anythingaros.com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이 도메인들은요, 저품질 당하는 게 아니에요. 저품질 당한 거는 내 블로그가 저품질 당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내 블로그라는 내용에 도메인을 씌운 거잖아요. 근데 저품질은 어떤 게 당한다? 이 블로그가 당한 거예요. 그럼 이 도메인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도메인만 떼다가 다른 블로그에다가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블로그가 또 광고가 붙고 최저가 블로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는 계속해서 죽어도 돼요. 도메인만 떼서 다른 데다가 이동시키면 돼요. 이거를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우리가 첫 번째 계정이 있고요, 두 번째 계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계정 한 개당 블로그 5개씩 운영을 하는 거니까 총 10개의 블로그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런데 첫 번째 블로그로 하위 도메인을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1.aros.com. 근데 어느 순간 첫 번째 블로그, 이 1번 블로그가 저품질 당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저품질, 곧 사망했다. 블로그가 사망한 걸까요? 도메인도 같이 사망당한 걸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블로그만 죽은 거예요. 그럼 도메인은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그러면 1.aros.com은 살아있는데 굳이 저품질된 블로그에 연동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도메인을 뚝 떼다가 다른 블로그에다가 이동시키면 돼요. 예를 들어 두 번째 계정에 이 블로그들이 다 최적화되어 있었다. 그러면 두 번째 계정 도메인으로 이동시키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블로그가 1.aros.com이었지만 이동시킨 다음엔 두 번째 계정에 1번 블로그가 aros.com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두 번째 사진에서 보시면요, 첫 번째 계정에 있던 도메인을 두 번째 계정에 도메인으로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제가 이거 티스토리 블로그로도 보여드릴게요. aros 블로그를 먼저 만들었었잖아요. 그리고 하위 도메인이 aros.abexsite.com이었어요. 이걸 운영을 하다가 이 블로그가 저품질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이동시키느냐? 관리에 블로그 들어와서요, 쭉 스크롤 내리세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복사한 다음에 삭제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도메인과 블로그를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블로그로 접속합니다. 하위 블로그가 돼 있죠? 여기에 들어가 주세요. 똑같아요. 연결시키는 방법은 스크롤 쭉 내려서 관리의 블로그, 그리고 나서 쭉 내려서 개인 도메인 설정에다가 하위 도메인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변경사항 저장. 그러면 놀랍게도 두 번째에 있던 블로그가 이제 최적화 블로그가 되는 거고 여기에 광고가 붙어요. 한마디로 하위 도메인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블로그는 저품질 당해서 죽을지언정 하위 도메인은 이곳저곳 이동시키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저품질 당했다고 해서 무서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위 도메인을 여러 곳에다가 이동시키면 되는 거고 최적화 블로그가 몇 개 있어요. 그쵸? 무한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하위 도메인은 총 10개까지 만들 수 있고 그걸 계속해서 이동시키면 되는 거니까 아무 문제 없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점은 뭐냐면요, 최적화 블로그를 미리 많이 세팅해 놓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하위 블로그를 400개까지 준비했다는 분도 있어요. 너무 많죠?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지만 적어도 30개까지는 미리 준비를 해주세요. 그 정도의 총알이 있어야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든든하잖아요. 여러분도 10개 제가 만들려고 해서 10개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 수 있는 만큼 하루에 한 개씩 만들어서 최적화 작업 최소 30개 이상 만든 다음에, 만약에 내가 사용하는 블로그가 저품질 당했다? 그러면 여기 있던 하위 도메인을 떼서 새로운 최적화 블로그에 넣어주기만 하면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하위 도메인으로 저품질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월 100만원 더 벌게 해드릴 아로스입니다. 이전 강의에서 블로그 많이 만드는 방법 배웠어요. 오늘 강의를 듣기 전에 여러분께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월 100만원 더 벌게 해드릴 아로스입니다. 저품질 걸리지 않도록 피해야 할 키워드들 간단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물고기를 잡아서 회 떠서 들기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물고기 잡는 방법입니다. 그래야 그 방법을 토대로 여러분이 안전한 블로그 운영 계속할 수 있죠. 만약 제가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드리고 이대로만 하세요 다 떠먹여 드리면 강의 들을 때는 알죠. 그런데 강의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진짜로 글을 써보려고 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쓸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어떤 키워드 이거 쓰지 마세요가 아니라 이런 것들 나오면 그 분류된 키워드들 다 쓰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다음에 제가 햇살론 대출이라고 검색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나오냐면 프리미엄 링크라고 나오죠. 이렇게 프리미엄 링크 나오면 여러분들은 쓰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내려보면은 이렇게 와이드 링크들도 나오고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은 쓰시면 안 됩니다. 다음 입장에서도 고단가 키워드고 광고주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좋은 키워드예요. 그런데 이거를 감히 블로그가 무도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다음에서도 그 대출 키워드는 블로그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출 키워드를 쓴다? 그러면 바로 저품질 걸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나는 똥인지 된장인지 한번 봐야 돼, 한번 맛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제목에다가 지금 햇살론 대출이죠? 그대로 써보세요. 햇살론 대출, 제목에도 햇살론 대출하고 조금 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최저가 블로그가 바로 하늘 날아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볼게요. 프리미엄 링크가 딱 뜨고 있다. 그 키워드 쓰는 거 아니에요. 제목에도 쓰는 거 아니고요, 내용에도 쓰지 마세요. 그런 내용들 쓰다가는 내 블로그 저품질 바로 당한다 라는 점이에요. 두 번째는 딱 이런 종류의 키워드를 쓰지 마라 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대출, 카드, 보험, 수술, 임플란트, 이런 키워드도 쓰지 마세요. 방금 말씀드렸던 첫 번째 사유와 비슷한데요,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광고주의 돈을 다음이 가져가는 키워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져가려고 하면 당연히 다음에 미움을 받겠죠. 그래서 본인들의 영역은 본인들에게 놔두고 우리는 다른 내용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 블로그에 이슈 블로그 할 때는 대출, 카드, 보험, 수술, 임플란트 쓰면 안 된다. 이슈 블로그에서는 꿈도 꾸미면 안 되는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로 딱 검색을 쭉 살펴봐도 네이버 블로그만 있어요. 티스토리 블로그 아예 없는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그런 키워드들도 쓰지 마세요. 왜냐면 초보자들이 보았을 때 여기 티스토리가 안 들어가 있네? 네이버만 있네? 와, 노다지다. 블로그 찾았다 하면서 막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고수들도 여기 진입하지 못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만 있다? 그럼 쓰지 마세요. 다만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세부 키워드, 예를 들어 제목이 10글자가 넘어요. 2023년 그랜저 풀체인지 페이스리프트 비교, 이런 식으로 막 제목이 길게 검색을 했을 때는 그건 진짜로 티스토리 블로그가 없어서 안 나온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랜저 풀체인지 이렇게 간단하게만 메인 키워드 작성을 했는데 티스토리 블로그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런 거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예요. 여러분이 글을 써놓고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요, 조금 더 상위 노출시키고 싶어서 키워드를 더 많이 붙여넣기도 하고 사진을 막 덧붙여 넣죠. 이렇게 글 수정을 많이 하다 보면은 다음에서도 이거를 보면서 별로 안 좋은 블로그구나 생각하고 저품질을 먹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서는 처음에 글 열심히 완벽하게 작성을 해 놓으신 다음에 한 번에 글 발행하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글 수정하지 마세요.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조금 헷갈리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요, 나중에 여러분 실력이 나아져서 더 좋아져서 구글에도 노출시키고자 할 때는 그때는 좀 상황이 달라요. 다음 회사는 글 수정을 싫어하고요, 구글 회사는 글 수정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가 다음에다 노출시킬 거냐? 그러면 글 수정 아예 하지 마시고요, 구글에 노출시키고 싶어? 그럴 때는 글 수정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블로그를 어떤 전략으로 가져갈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글 수정 횟수, 빈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에 글 쓸 거냐부터 먼저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건 조금 억울하기도 한 건데요, 다음 로직이 개판이에요. 그래서 나는 정말 열심히 글을 잘 썼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마음대로 저품질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최저가 블로그 딱 만들어 놨어요. 근데 시간은 지나서 막 3개월, 4개월 지났더니만 글 하나 안 쓰고 그냥 맡겨놓기만 했어요. 그럼 지가 라도 저품질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고수들끼리 하는 말이 뭐냐면 다음은 숨만 쉬어도 저품질 걸린다 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은 언제 어디서든 저품질이 걸릴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미리 파악을 하고 그거에 맞는 대응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노출시키는 건요,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쭉 가져간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초보 때 당장 월 100만, 200만 원 벌 수 있는 최고로 빠른 편법 기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편법만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초보 때만 진행하는 임시 초보자 사냥터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요. 가장 크게 나누자면 자동 광고와 수동 광고가 있는데, 이 수동 광고는 그냥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글 가운데 어떤 사진이 있고 광고 형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수동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라고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거 설명할 게 아니라 왼쪽에 있는 자동 광고 설명할 겁니다. 이 자동 광고는 내가 설정하지 않아도 구글이 알아서 광고를 띄워주는 화면인데요. 이 자동 광고 중에서도 전면 광고가 가장 큰 돈을 벌어다 줍니다. 왜냐면 이 전면 광고는 한 번 클릭할 때 광고 단가 이해하시죠? 광고 단가는 한 번 클릭할 때 50원이냐 500원이냐 그랬을 때 500원짜리 광고를 띄워주고요. 사람들도 광고 클릭률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애드센스 홈페이지를 뜯어보면요, 대부분 60-70%가 전면 광고에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면 광고를 빠삭하게 잘 알아야 우리도 돈 벌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제가 이거를 우리 아벡 강의 사이트에서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이 아벡 강의 T3 블로그 수익 화면입니다. 왼쪽에서 보고서 보시고 광고 형식 들어오시면 내 수익이 어느 광고에서 많이 들어왔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화면 보세요. 파란색이 전면 광고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광고, 이건 수동 광고라고 말씀드렸어요. 써있죠? 그냥 수동, 자동 이렇게. 그런데 파란색이 아주 압도적이죠? 65%나 전면 광고에서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전면 광고를 꼭 잘 활용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전면 광고가 도대체 뭔데 저렇게 수익이 나지? 궁금하시죠?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만약 블로그에서 링크 있죠? 이런 링크를 클릭을 하거나 여기 밑에 다 링크,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우스가 손 모양으로 바뀌는 그 시점 클릭하게 되면 블로그가 어떤 화면으로 바뀌냐? 바로 이런 식으로 화면 전체가 광고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보고 아 이게 뭐가 있구나 하고 클릭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돈이 꽂히는 거죠. 사람들이 이 광고에 예를 들어서 가비아라는 도메인 만들어주는 회사에 관심이 없어도요, 다른 거 다 가려져 있고 광고만 보이다 보니까 이게 뭔데 내가 가려고 했던 곳이야? 하고 클릭을 한단 말이에요. 실수를 해서 클릭을 하던 그냥 클릭을 하던 일단 돈을 줘요. 근데 물론 이 사람들이 들어가면 바로 1초 만에 나가면 이건 다시 돈을 회수하긴 하는데요. 대부분 이런 경우는 없고요. 들어가서 바로 보고 이런 정보가 있어? 좀 내려보자. 아씨 내가 원하는 정보 아니네 하고 3초나 5초 있다 나가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돈이 책정됩니다. 그래서 전면 광고가 좋은 거고, 이렇게 실수를 하는 사람들도 클릭을 하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클릭을 해요. 그래서 이 전면 광고 단가가 높기도 하고 클릭률도 좋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전면 광고를 잘 활용할 줄 아셔야 돈을 번다라는 점에 또 한 번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그래? 전면 광고 돈 되는 것도 알겠고 전면 광고가 뭔지도 알겠어. 그럼 어떻게 만드는 거야? 라는 궁금증이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전면 광고 만드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전면 광고 활용 방법은 몇 가지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이미지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초보 지도자님들을 모시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때는 가장 쉬운 방법 가르쳐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로 만들어서 이미지를 넣고 링크를 거는 방법 가르쳐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올인원 강의에서는 더 심화적으로 나갈 거예요. 두 번째, 표를 작성하고 링크 만드는 걸 가르쳐 드릴 거고요. 세 번째, CSS라는 개발 용어를 활용해서 더욱더 이쁘고 클릭률 좋은 광고 버튼 만드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이미지를 통해서 전면 광고 띄우는 링크 이미지 만드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예시 화면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이미지예요. 버튼이 이미지고 오른쪽에 보시면 링크 모양 보이시죠? 클릭하셔서 이곳에 링크를 클릭했을 때 넘어갈 수 있는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링크 클릭했을 때 아벡 홈페이지로 넘어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곳에다가 https 그리고 aros100.com 입력하시면 돼요. 내가 이거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링크를 클릭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동하게끔 하고 싶은 홈페이지 접속하셔서요, 왼쪽 상단에 도메인 컨트롤 C 하시고 다시 블로그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이곳에다가 그대로 컨트롤 V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너무 쉽죠? 근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 새 창으로 열기 잘 보이시나요? 이곳에 체크를 클릭하시면 전면 광고 안 떠요. 그래서 새 창으로 열기를 무조건 해제하셔야만 여러분 수익 벌 수 있습니다. 세팅 다 해놓고 이거 체크하는 순간 수익 0. 아무 돈도 못 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새 창으로 열기는 해제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화면에서 바로 현재 창에서 다른 화면을 넘어가야 되니까 체크 표시는 꼭 해제하셔야 됩니다. 말로만 설명드리지 않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곳에다가 사진 아무거나 넣어볼게요. 왼쪽에 사진 클릭하시고요. 사진. 바탕화면에 깔려있는 사진 중에 아무거나 넣어볼게요. 연말정산이라는 썸네일을 가지고 왔네요. 그러면 이 썸네일에다가 링크를 넣어볼게요. 오른쪽 상단에다가 링크 삽입 넣어주시고 URL 보였죠? 내가 이동하게끔 하고 싶은 홈페이지 주소 컨트롤 C, 그리고 다시 돌아오셔서 주소 입력 컨트롤 V. 새 창으로 열기 해제하라고 했나요? 안 하라고 했나요? 그쵸? 해제하라고 했죠?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세요. 완료예요. 끝이죠. 이렇게 하고 그냥 글 발행하면은 구글이 알아서 자동 광고 실어줍니다. 다음으로 전면 광고 사용할 때 돈 더 벌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표를 작성하고 이 표에 링크를 한 개씩 거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롯데카드, BC카드 항목을 누르게 되고 그 링크로 이동하면 전면 광고가 뜨는 건데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셔요. 표가 있고요. 사람들이 누를 수 있는 링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는 지자체를 입력해놨죠. 마찬가지로 종로구청, 중구청 이런 곳에다가 KB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입력을 해도 되는 거죠. 다음으로 전면 광고 사용할 때 돈 더 벌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표를 작성하고 이 표에 링크를 거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처럼 롯데카드, BC카드,
삼성카드처럼 원하는 카드에 클릭을 하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BC카드, 삼성카드 클릭하게 되면 홈페이지로 이동하기 전에 전면 광고가 보이고 거기서 클릭이 되고 우리는 수익을 버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점은 롯데카드, BC카드 무슨 대출처럼 돈 되는 키워드를 표에다가 넣으세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구글 SEO 할 때 앵커 텍스트라는 게 있어요. 어떤 문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동했는지를 파악하는 건데요. 이 앵커 텍스트가 바로 롯데카드라는 거예요. 롯데카드라는 앵커 텍스트에서 사람들이 전면 광고로 들어왔으니까 아, 이거는 돈과 관련되어 있구나. 그러면 사람들에게 돈 광고를 보여주자. 이런 원리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앵커 텍스트에는 돈 되는 키워드를 넣어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이런 정보는 구글 SEO 전자책에서도 나오지 않는 정보예요. 여러분은 이런 꿀 정보 많이 얻어가셔서 진짜 돈 버셔야 됩니다. 제가 진짜 모든 정보 다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서 한번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만약에 이 버튼을 클릭하면 사람들이 보여질 화면은 뭐였어요? 바로 전면 광고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광고를 누르든 아니면 X 버튼 닫기를 누르면 그 다음에 내가 원했던 롯데카드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하기 전에 한번 광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서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롯데카드 딱 클릭하면요, 보이시죠? 광고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전면 광고가 나오고 제가 광고를 클릭하면은 이 분에게 수익이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방금은 핸드폰 사진이 나왔어요. 모든 건 확률입니다. 내가 앵커 텍스트에다가 좋은 키워드 넣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고단가 키워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하는 거는 최대한 좋은 광고가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확률을 높여주는 싸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핸드폰 같은 경우에 단가가 낮지 않아요? 꽤 괜찮습니다. 이렇게 제가 들어가서 좀 있다 보니까 이분에게 수익이 가게 된 거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들어왔을 때 링크를 많이 클릭하게끔 하는 게 관건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내가 링크 걸어놨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클릭할까요? 귀찮고 불편한데 뭐하러 한번 더 클릭하겠어요? 그냥 넘어가 버리지.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 이 링크를 클릭하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이 링크 클릭했을 때 그래서 내가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이 링크에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우리 자주 사용하는 한글 문서. 한글 문서를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프로그램 다운로드 하고 버튼이 있어요. 그럼 클릭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이미 한글 문서 다운로드 받으려고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인데 클릭을 안 하면 바보겠죠. 이거 정보 때문에 검색을 한 거고 컴퓨터를 킨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이득을 주는 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지원금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살기 좋은 나라예요. 정말 많은 지원금이 있거든요. 그 지원금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의 이득이 뭘까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탈 수 있는지, 얼마나 타는지, 그리고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격 조건 찾는 게 그분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버튼에다가 땡땡 지원금 신청하기, 땡땡 지원금 지원 자격 바로 알아보기,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이 링크를 클릭할 만한 버튼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중요한 내용 방금 말씀드린 건데 두 단계로 나눠져요. 첫 번째로 내 블로그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욕망이 있고 어떤 이득을 취하고 싶은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지금 돈을 타고 싶어 하는구나, 어떻게 하면 되는지 신청 방법을 궁금해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면, 예를 들어 땡땡 지원금 신청 방법이라고 제목에다가도 쓰고 내용에다가도 그 신청 방법은 버튼을 마련해 놓으면 사람들이 당연히 버튼 클릭하는 거죠. 세 번째로 제품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특정 제품을 봤을 때 이 제품이 좋은지 다른 제품이 좋은지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제품에서 혹시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까? 또 다른 더 좋은 제품은 없을까? 내가 괜히 돈 주고 샀는데 후회하는 거 아니야? 이 불안한 마음이 있죠. 그럼 이 사람들에게 이득은 뭐예요? 더 좋은 정보가 있다면 그걸 내가 빨리 알아보고 싶다. 내가 귀찮게 검색하고 알아보고 하는 시간보다는 그냥 블로거 너가 알려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버튼 이런 식으로 마련해 놓는 거죠. 땡땡 제품 가격 실시간 비교하기, 아니면 최저가 비교하기, 아니면 다른 제품과 장단점 비교하기, 이런 것처럼요. 그럼 그 사람들이 원했던 정보다 보니까 바로바로 클릭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블로그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궁금증이 있는지를 미리 생각하고 그것에 맞는 버튼을 마련해 주는 게 우리 블로거의 몫이고, 이걸 할 줄 알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렵게 분들 너무 어려워요, 따라가기 힘들어요,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코드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손가락 두 개로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해볼게요. 영상 하단에 수업 노트에 보시면 코드가 있는데요. 쭉 긁으세요. 전체를 컨트롤 C로 복사합니다. 다 복사하셨으면 글쓰기에서 수정으로 들어갈게요. 수정 화면에서 기본 모드를 HTML로 돌려주세요. 보기 쉽게 우리는 맨 앞에다가 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맨 앞에다가 두면 안 되겠죠? 저는 강의니까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라고 맨 앞에다가 드리는 거예요. 컨트롤 V. 그리고 나서 왼쪽 하단에 미리 보기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표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클릭하면 전면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롯데카드 눌렀을 때 롯데카드 홈페이지 이동해야 되고, BC카드 눌렀을 때 BC카드로 이동해야 되잖아요. 이런 이동하는 주소를 어디서 바꾸는지도 가르쳐 드릴게요. 코드에 보시면요, 이 파란색 있죠? 파란색 부분은 홈페이지 주소를 넣으시면 돼요. 이동하고 싶은 홈페이지 주소. 만약에 롯데카드다? 그럼 롯데카드 홈페이지 주소. 두 번째, BC카드다? 그럼 이 파란색에는 BC카드입니다. 자, 그럼 빨간색은 뭘까요? 빨간색은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롯데카드, BC카드, 삼성카드가 있죠?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은 롯데카드, BC카드, 삼성카드 오른쪽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롯데카드를 카카오카드로 변경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이 빨간색 부분 롯데카드를 카카오카드로 변경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보여드릴 테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맨 위에 롯데카드 쓰여져 있는 부분 있죠? 이거를 카카오카드라고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 하시면 카카오카드가 잘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를 통해서도 링크 이미지 만들 수 있어요. 이런 표는요,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자체라든지 카드 종류, 온갖 링크를 많이 넣을 수 있는 항목일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입니다. 그러니까 표는 적재적소에 들어가야 될 때 딱 들어가면은 클릭률이 좋아지는데 아무 때서나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번엔 애드센스 홈페이지에서 자동 광고, 특히 전면 광고 설정하는 부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전 강의에서 한번 보여드리긴 했지만 또 까먹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다시 보여드리는 거예요. 애드센스 홈페이지 오셔서요, 왼쪽에 광고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승인받은 사이트에 오른쪽 연필 모양 눌러주세요. 다 들어가셨으면 오른쪽에 자동 광고 설정 당연히 하셔야겠죠?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광고 형식이 있어요. 한 번씩 클릭해 보세요. 여기에 모바일 전면 광고, 이거 반드시 표시돼야 돼요. 이거 표시 안 되면 백날 우리가 링크 만들어도 전면 광고 안 나옵니다. 반드시 넣으셔야 되고요. 넓은 화면, 요거는 게재하지 않음이에요. 이런 거는 그냥 체크 안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 화면처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되세요. 나머지 광고는 그냥 알려도 안 하셔도 됩니다. 돈 안 돼요. 버리세요. 광고 많으면 많을수록 돈 잘 버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아니에요.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어요. 괜히 광고 더 많이 넣었다가는 들어갔다가 너무 광고 많으니까는 재미없어 그냥 나가버리는 사람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깔끔하지만 사람들이 광고를 제일 많이 클릭하는 곳에 넣는 게 기술이에요. 이런 식으로 전면 광고를 활용하는 블로그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한테 퀴즈 내볼게요. 전면 광고가 수익이 가장 좋은 블로그 맞추셨나요? 생각나는 거 있어요? 정답 가르쳐 드릴게요. 이슈 블로그, 외부의 블로그, 광고 블로그 전부 다입니다. 제가 퀴즈 내놓고서 웃기긴 한데 모든 광고에서 전면 광고 다 활용할 줄 아셔야 돼요. 전면 광고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전면 광고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초보 때도, 중수 때도, 고수 때도 모두 다 여러분들의 수익이 높은 수익으로 가느냐 낮은 수익으로 가느냐 좌지우지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전면 광고 마스터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를 만들고 링크 이미지를 만들고 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는 강의 들으신 우리 지자님들께서는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나가서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클릭하게 하면 그게 1달러잖아요. 그 방법 이어지는 다음 챕터에서 가르쳐 드릴게요. 외부 유입은 중수 때부터 진행하면 좋은 건데 미리 예습한다 생각하시고 다음 챕터에서 있는 내용 한 번씩 쭉 예습으로 보시면서